안녕하십니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애울 게 많고 좀 양이 많기 때문에 좀 자주 보셔야 되겠고, 그다음 그 개정사항은 다 책에 준비하셨죠? 책에 붙이거나 다 꼭 쓰셔야 됩니다. 일단 암기사항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금지행위가 해마다 꼭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323조 1항은 주거 개공 등입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상관없습니다. 1호가 중개 대상물 매매업 안 되고, 2호는 무등록자임을 알면서 협조 안 됩니다. 3호는 보수나 실비를 초과수수 안 되죠. 4호는 의뢰인을 판단을 그르치게 속이면 안 됩니다. 이게 매할 주판 금지되는 것이고, 그다음 이제 금지 증서가 있죠. 거래에서는 안 되는 증서, 매매 교환 중개 안 됩니다. 그다음 직접 거래나 쌍방대리 안 됩니다. 그다음 투기 조장 안 되고, 계약도 안 했는데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거 안 되고, 단체를 구성해서 그 공동중개 제한하거나 중개 제한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증지상투가 무협지죠. 그럼 증지상투 뒤에 항상 꾸며낸 단편 항상 따라 놓습니다. 증지상투 꾸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 항은 주어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전 국민 모두 개공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1호는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2호는 다른 정당한 중개 개공 등을 부당히 차별하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않게 하거나 개공의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하거나 현장에 높게 표시 광고하게 강요 유도하는 겁니다. 이걸 제차각 높게라고 하셨죠. 제차각 높게 있고, 아까 앞에 꾸단이 있었죠. 꾸단까지가 거래일서 교란행위입니다. 그래서 제차각 높게 꾸단 등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개정사항이 이 거래일서 교란행위가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제차각 높게 꾸단까지 이것만 거래일서 교란행위인데 엄청나게 들어왔고, 그거 애우는 거 우리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애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거래일서 교란행위 중에 이 7개라도 정확히 기억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 하고 싶은데요. 이거부터 하세요. 이거부터 하시라. 7개. 이것도 못하면서 그 30개를 해야지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으로 우리는 7개 꼭 외웁니다. 그래서 노래를 외우셨어요. 제차강 높게 말고 이제 꾸단 등 하지 마라. 거래일서 교란행위 3-3으로 처벌돼 외우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어 비교할 게 부당한 표시 광고가 있는데, 이제 개공은 부당한 표시 광고하면 안 됩니다. 첫째,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은데 표시 광고합니다. 두 번째, 대상물이 존재하지만 내 물건이 아닙니다.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데 표시 광고합니다. 존재하지만 중개할 의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거나 속이는 겁니다. 다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하는 거죠. 이런 부당 표시 광고 안 됩니다. 그럼 부당을 넣어서 외우셨죠. 이제 부당하게 부당한 과거를 쏙 빠뜨리니까 오, 조아, 조우, 조태 외우셨습니다. 다시 부당한 과거를 쏙 빠뜨리니까 오, 조아, 조우, 조태. 오가 뭡니까? 500만 원이냐가 들어죠. 근데 아까 거래일서 교란행위가 엄청나게 30회까지 돌았는데 이건 거래일서 교란행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당 표시 광고는 거래일서 교란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세요. 아까 제차각 높게 꾸단 거래일서 교란행위다. 근데 부당한 표시 광고는 거래일서 교란행위가 아니다. 이거라도 우리가 꼭 외우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처분이 있는데,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 취소할 수 있다죠. 이 부은희망 설치입니다. 부은희망 설치하다가 지쳤습니다. 부가 부정하게 지정받은 거죠. 부정 앞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거짓. 우는 운영규정 위반한 겁니다. 은은 개공에게 의리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의리와 다르게 정보 공개입니다. 망은 사망의 예산, 설치는 1년 이내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겁니다. 공직기사는 자격취소가 있는데, 이거 지난주에 법 개정됐죠? 이제 부양정이 현금을 유포했다 이거서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부양정이 정해서 자체해야 되는데, 이제 자취생에게 부양정이라는 식당이 와서 밥 먹으라고 현금을 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위반 금고형 이상입니다. 징역이 아니라 금고형 이상. 그러니까 금고 이상이니까 금고, 징역, 사형 다 들어가죠. 그리고 형법에서 여러 가지 법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외울 수 없으니까 이 법이나 형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선고받은 겁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포함, 집행유예 포함. 그래서 자취생에게 부양정이 현금을 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취생 혹시 밥 굶을까봐 현금을 유포 할인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취생에게 부양정이 현금을 유포했습니다. 다음 자격증지 소공이 당하는데 6개월 범위 내에 살 수 있다죠. 이건 소유인 설거지 자정입니다. 이중소속, 인장 위반, 확인 설명 위반,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나 이중계약서입니다. 금지행위. 아까 금지행위 개공 등이죠. 개공 등. 그래서 금지행위란 매할 초판, 증의상투, 꾸당까지 들어가죠. 꾸당까지. 다음 개공은 절등치가 있습니다. 이 보가 들어갔죠. 보가 뭐였죠? 중개보조원. 보조원은 개공과 소공 합한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죠. 그 초과해서 고용하면 절등치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 했죠. 오토바이 빠라바라바람 들어가죠. 그래서 부등소 보유한 결정망, 그래요서요. 부등소 보유한 결정망, 그리고 마지막 이업다시 있습니다. 부가 이제 부정하게 등록받은 경우죠. 부정합 항상 뭐가 있어요? 거짓이 있습니다. 이중사무소 등록, 이중소속, 아까 보조원 5배 초과, 양은 양도대여인데 양도합 항상 뭐가 있어요? 성명. 여기 자격증은 성명을 사용하게 하고 자격증 양도대여입니다. 등록증은 성명 또는 상호도 들어가요.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 양도대여입니다. 다음 결격에 해당되면 중개 못하게 하겠죠. 절등시킵니다. 다음 정은 항상 정지예요. 정지가 2가지인데 자격정지 받은 소공한테 일 시킨 자 절등치, 그리고 자기가 업무정지 기간에 일한 자 절등치입니다. 다음 사망의 예산, 그리고 1년 이내에 업무정지 2번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음 임등치는 무협지입니다. 제목이 증의상투 꾸단, 출판사가 어디죠? 매할 출판사에. 무협지란 날아다니니까 손자 점거 겸해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 이 무협지가 2년 이상 시향 독점에 있고 1년 이내에 업무정지나 과태료 3회 먹고 다시 업무정지 과태료 발행동하면 임등치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소공이 금지행위하면 자격정지죠. 개공이 금지행위하면 매할 초판, 증의상투 꾸단 임등치입니다. 사가 이중사무소 설치예요. 임은 천막 등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입니다. 소는 업무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즉 보증을 설정하라 그랬죠. 업무 개시 전에 보증 설정하는 겁니다. 저는 전속중개에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거래계약서, 거짓 개재, 이중계약서. 미는 등록기준 미달입니다. 겸은 법인이 겸업제한 있었죠. 겸업제한 위반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초과 휴업입니다. 그래서 다시 임등치는 무협지입니다. 제목이 증의상투 꾸단, 출판사가 매할 출판사에 날아다니니까 선점과 미기업입니다. 그럼 이제 행정처분이 아까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렇게 이제 형벌이 중개사법은 3-3과 1-1 딱 2가지입니다. 그럼 3-3은 자 무협지입니다. 무협지를 부모님이 보라 그래요, 보지 마라 그래요. 부모님이 못 보게 교란시킵니다. 그래서 교란은 재차각 높게입니다. 그러니까 교란행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죠. 그거 다가 아니고 뭐다? 재차각 높게 꾸단만 3-3이에요. 그래서 재차각 높게 꾸단 이거 말한다. 재차각 높게 꾸단만 애우려 했죠. 이게 3-3. 그래서 무협지를 부모님이 못 보게 교란시킵니다. 이게 무등록 중개하는 사람. 이게 저 신고하면 3-3 처벌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면 호상금 50만 원 받는다 해서요. 그래서 무협지를 부모님이 못 보게 교란시킵니다. 1-1은 소설이죠. 제목이 등소보양, 출판사가 매할 출판사에. 누가 키운 양이에요? 삼국지 유비의 양. 그 양이 몸이 아포입니다. 여기 유가 유사명칭인데 유사명칭이 2가지입니다.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유사명칭, 개업공인사 아닌 자가 유사명칭입니다. 업무상 비밀 누설입니다. 아까 거래정보 사업자가 의뢰받은 정보와 다르게 정보 공개. 여기 양이 2개 있어요. 양. 그럼 여기 양은 등록증편에 있으니까 등록증 양도 대여하거나 양수대여 받은 자. 양수대여 받은 자도 깜빵 가거나 벌금 낼 수 있죠. 그리고 지난주 하나 추가했죠. 양수대여 알선한 자. 여기는 자격증입니다. 자격증 양도 대여하거나 양수대여 받은 자.
또는 그걸 알선한 자, 알선한 자. 다음 개공 아닌 자가 표시광고입니다. 개공 아닌 자가 표시광고입니다. 다시 3-3은 무협지입니다. 정의상도 꾸단, 부모님이 목표를 교란시킵니다. 이게 제차 공로께 꾸단이고 1-1은 소설이죠. 제목이 등소보양, 출판사가 메알 출판사임. 누가 키운 양이에요? 위배의 양이 몸이 아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래계약서를 허위기재해도 형벌은 없어요. 임등치지만 형벌 없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돼도 형벌은 없어요. 절등치지만 형벌 없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와야 형벌이 되는 겁니다. 뭐 법인이 겸업죄 위반에도 형벌은 없어요. 임등치지만 형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처분과 형벌을 한 병안에 다 이렇게 올 수 있는 앙기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태료가 있는데 중개사법의 과태료 2가지입니다. 500만 원 이하는 부당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연설하는 협회에 노무원이 다시 부당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연설하는 협회에 노무원입니다. 부당이 아까 부당한 표시광고, 부당한 표시광고가 과거를 쏙 빠뜨리니까 오 좋아 좋답니다. 그다음에 여기 거래정보 사업자하고 공인중개사 협회 과태료 무조건 500만 원. 다시 거래정보 사업자하고 협회에 나오고 과태료 무조건 500만 원. 다음 알리지 않고 초과됐죠. 중개보조는 의뢰인에게 중개보조인이라고 알리라 했거든요. 알리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다음 연소교육 받지 않은 자,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은 겁니다. 다음 모니터링 나오면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는 계좌성 문등이 효과합니다. 개시 의무 분리에 여기서 자와 등이 있죠. 자격 취소 후 자격증 7일 이내 미반납, 등록 취소 후 등록증 미반납입니다. 손해인 이건 이제 중개 완성 후예요. 중개 완성 후 손해배상 책임 설명하고 근거자로 주라 했는데 안 한 겁니다. 물은 사무소 간판의 글자 문자 위반, 간판의 글자 문자 위반. 이는 이전 신고 며칠 이내 하라 그랬죠? 10일 이내 안 한 경우. 휴는 사전 신고 세트 4가지입니다. 사전 신고 4가지.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하는 겁니다. 그건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거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지금까지 해서 몇 문제 나와요? 약 7, 8문제. 7, 8문제입니다. 항상 15분 동안 제가 하고 시작한다 그랬죠? 7, 8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택법하고 건축법을 끝낸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이제 제 과목이 이렇게 법령이 이제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고득점은 여기서 나온다 했어요. 여기가 양이 많고 어렵기 때문에 그 75점 맞으려면 여기서 최소한 절반 이상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중개 실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오늘은 여기 부동산거래 신고법 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거래 신고법이 지난주에 부동산 거래 신고, 실거래가 신고했었고, 이제 부동산 등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 토지 거래가가 있고, 그다음 이제 우리가 4월까지 안 했는데 이 전체에 위반하면 포상금 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에도 포상금이 있었고,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에도 신고하면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안 했는데 이거 약간 추가할 겁니다, 이번에는. 그럼 이 큰 체계를 아시라 했죠?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죠. 신고 허가가 일단 크게 2가지. 자, 전국에 있는 부동산 등을 매매로 취득하면 한국인, 외국인 전부 다 실거래가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근데 외국인이 매매가 아니라 다른 사유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매매가 아닌 것들, 교환 증인은 계약이죠. 계약 아니죠. 아무튼 매매가 아닌 다른 사유로 소유권 취득하면 부동산 취득 신고를 따로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매매로 취득하면 취득 신고 아니에요. 거래 신고. 매매가 아닌 다른 거로 취득하면 취득 신고 따로 합니다. 그럼 허가가 2가지인데 외국인들 군문자야 이 지역에서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군문자야 이 토지는 허가를 받습니다. 앙기법이 자로 바뀌었어요. 원래 자였는데 이제 법이 하나 추가됐죠. 자연유산 보존법 같은 거. 좀 이따 자로 바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군문자야 허가받자.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있죠. 여긴 한국인, 외국인 전부 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이게 이제 1장 지난주 하셨고,
이게 2장, 외국인이 2장입니다. 이쪽이 3장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포상금 추가해서 이게 4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일단 이 두 개 잘 보시면 여기 허가권자도 시군구청장이고 여기 허가권자도 시군구청장입니다. 그럼 이 두 지역이 중복될 수 있죠. 이 지역 플러스 이 지역 될 수 있죠. 그럼 허가권자가 똑같네요. 시군구청장. 그래서 이 허가 받으면 이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 허가를 먼저 받으면 이 허가 안 받아도 된다. 왜냐하면 시군구청장이 똑같으니까. 다시 보세요. 이 두 개 서로 중복되면 이 허가 받으면 이거 받은 것으로 본다. 거꾸로 이거 먼저 받으면 이거 받은 것으로 본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면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거 먼저 하면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신고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고하면 이 신고 안 해요, 외국인. 그리고 외국인 이 신고하면 이 신고 안 하는 겁니다. 다시 둘 중에 외국인 하나만 하면 된다. 외국인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 왜냐면 시군구청장 다 똑같거든요. 허가도 시군구청장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 여기도 둘 중에 허가 하나만 받으면 된다. 외국인들. 왜냐면 신고관청 시군구청장 똑같고 허가관청 시군구청장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 부동산 취득 특례인데 먼저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110페이지 펴보세요. 이제 110페이지 박스가 있습니다. 자, 이 법이 무슨 법이죠?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중개사법이 아닙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뜻은 다음과 같다. 이제 4호에서 외국인 등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목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한마디로 외국인. 근데 시험은 외국인이라고 안 내고 이 표현 이대로 냅니다. 이걸 그냥 줄여서 말한다. 외국인. 근데 시험은 이 표현 법조문 이대로 내요. 외국인은 내지 않습니다. 남남옥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입니다. 이걸 그냥 줄여서 외국법인. 근데 시험은 외국법인 안 냅니다. 시험은 이 법조문 이대로 냅니다. 우리가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외국인, 외국법인 하는 거지. 시험은 법조문 그대로 냅니다. 그 다음 자, 외국법에 따라 설립되면 외국인인데 여기가 우리 한국법에 따라 설립됐어요. 그러더라도 사원 구성원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에 해당하면 외국인으로 본다. 다시 한국법에 따라 설립되더라도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이사 등 임원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면 이것도 외국인으로 본다. 그 다음 다시 한국법에 따라 설립되더라도 외국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외국 법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가 자본금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 2분의 1 가지면 외국인으로 본다. 외국 정부도 외국인으로 본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기억하세요. 다 2분의 1이죠. 2분의 1. 마지막이 뭡니까? 대통령이 정하는 국제기구죠. 국제 뭐라고요? 그래서 밑에 박스가 다 기구 끝납니다. 박스가 다 뭐로 끝나요? 다 기구, 여기 기구입니다. 기구. 그래서 뭐 이걸 굳이 외울 필요 있을까요? 왠지 외국과 연관이 있죠. 이것도 외국 정보 나오게 간이니까 이것도 외국 정보 나오겠죠. 사이니까 사이. 한국 정보에게 한국 정보와 다른 정보겠죠. 여기도 외국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외울 필요 없고 기구가 있으면 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기구만 찾으면 그냥 답입니다. 기구. 근데 이걸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 보면 되겠고 이제 적용 대상은 외국인 등입니다. 지금 외국인 취득 특례하고 있어요. 다음 적용 권한은 소유권을 취득할 때만 적용됩니다. 취득에 관한 특례. 뭐에 관한 특례? 취득. 그럼 외국인이 부동산을 팔 때는 적용되지 않아요. 뭐 할 때만? 취득할 때만. 어떻게 취득하는 거 보려고. 파는 건 신경 안 써요. 어떻게 취득하는 거 보려고. 취득에 관한 특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험이 여기 나오는데 이제 자, 계약은 매매가 없죠? 매매가 왜 없을까요? 매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죠? 매매가 아닌 다른 계약, 다른 계약. 매매는 무슨 신고한다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매매는 취득 신고가 아니죠? 그래서 매매가 아닌 다른 계약은 계약 체결부터 60일 이내 신고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 체결일 30일이에요. 여기 취득 신고는 며칠? 60일이고 위반하면 300만 원이야 과태료입니다. 다음 계약 외 뭐 상속, 경매, 또 건물을 신축했다, 뭐 증축했다 이런 것들. 그래서는 토지를 취득한 날, 부동산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합니다. 위반은 100만 원이야 과태료입니다. 다음 계속 보유란 우리 한국인이 국적을 바꿔요. 한국인이 국적을 바꾸거든요. 그러면 한국 부동산을 계속 보유할 때,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국적을 외국인으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부동산을 계속 보유할 때, 그때는 국적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합니다. 위반하면 100만 원이야 과태료입니다. 다음에 외국인도 어떤 토지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다음 문화재 보호법 이런 데를 함부로 사면 안 되겠죠. 다음 이제 하나 추가됐죠. 자연유산 보존법, 줄여서 자연유산 보존법.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법, 그리고 이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자연유산법 하나 추가돼서요. 근데 여기를 허가를 안 받으면 여기는 깜빵 갑니다. 깜빵.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여기는 형벌입니다. 과태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고는 좀 위반이 좀 약하니까 과태료. 허가는 위반이 아주 심하니까 형벌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외워야 되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공 던져주고 알아서 막 놀아는 때 있죠. 그 자기네 안에서 자고 있잖아요. 전날 술 먹고 가지고 야 공 가지고 놀아. 자기네 앞에서 막 안에 자잖아요. 그러죠? 그럼 잘 보세요. 체육 시간에 잘 보세요. 체육공이 있어요. 체육공이 3만 원짜리예요. 체육공이 얼마? 그리고 운동장에 벤치가 있어요. 벤치가 100만 원짜리입니다. 벤치가 얼마예요? 100만 원. 다시 체육공이 3만 원. 운동장에 벤치가 100만 원 똑같아요. 또 체육공이 외웠는데 시험은 계약일. 그래서 너는 왜 계육공이야? 틀렸다면 안 됩니다. 뭐 계약일이나 계약 체결일 같은 말이죠. 아무튼 시험은 이대로 지금까지 계속 나왔어요. 법조문 그대로. 그래서 체육공 3만 원, 운동장에 벤치 100만 원입니다. 다음 허가 지역은 군문 두 개 앞에서 짜요. 두 개 앞에서 뭐라고요? 짜. 군문 짜야 허가받자 군문자에 허가받자 이입니다. 군문자에 허가받자 그래서 허가를 위반하면 과태료 받지만 계약은 유효입니다. 근데 허가를 위반하면 계약도 무효 효력이 없다. 그리고 형벌을 받습니다. 다시 어떻게 해요? 체육공이 3만 원, 운동 벤치 600만 원. 군문 짜죠. 자가 두 개 차. 자연유산법, 자연환경보존법. 군문자 허가받자 군문자 허가받자 이입니다. 여러 개 문제 한 문제 맞히는 겁니다. 외울 수 있겠죠? 아니 꼭 외우셔야 돼요. 뒤에 있어요. 뒤에 있는데 112페이지. 아 모르셨구나. 말씀드릴 거 죄송합니다. 뒤에 있는데 112페이지. 근데 거기 하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법을 안 붙여서 그래요. 제가 붙이라 했잖아요. 거기 112페이지 붙이라고 제가 드렸어요, 지난주에. 안 붙이니까 이제 또 쓰고 있잖아요, 이게. 저는 이제 붙였는데, 이렇게? 저는 붙였잖아요. 저는 시험도 안 보는데, 제가. 근데 시험 보는 여러분들 안 붙였네? 저는 다 이렇게 붙여서 성실하게. 저는 알기도 하고 시험도 안 보는데. 여러분 모르고 시험 보시고. 아무튼 꼭 외우세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110페이지 오세요. 이제 110페이지. 이제 시험은 이제 서술형 나오니까 서술형 지문답을 읽어봐야겠죠? 자, 110페이지. 자, 동그라미 1번.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에 관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 가로 열고
교환 증여를 말합니다. 매매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약은 뭐다? 매매가 아닌 거. 체결할 때는 체육공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에 취득신고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가 아니에요. 취득신고입니다. 이번 내국인 득이 상속 경매 계약이 아니죠. 그 외에 대통령이 정하는 계약 외 원인 가로 열고 환매권입니까? 법률에 따른 환매권입니까? 그냥 환매는 내 의사 표시죠. 근데 여기 법률에 따른 환매라 계약 외죠. 그리고 확정 판결, 법인의 합병, 건축물 신축, 증축, 개축은 계약이 아니죠?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에도 신축은 계약이 아니니까 등기 없이, 법률행위 아니니까 등기 없이 똑같아요. 민법에도 신축은 법률행위 아니라 등기 없이잖아요. 여기도 다 계약이 아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다 똑같아요. 신축, 주축, 개축, 재축 다 계약 외입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 취득한 날부터 몇 개월 이내? 벤취 600만 원. 벤취 600만 원. 설마 6일은 아니겠죠? 설마 6개월 600만 원. 그래 신고합니다. 그다음 3번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가 외국인으로 변경하면 근데 그 부동산을 계속 보유합니다. 그러면 벤취 600만 원. 벤취 600만 원 똑같습니다. 6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변경일 계산주도 시험이 됩니다. 계산까지 같이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취득 허가가 있는데 이제 여기 큰 사본이죠. 그래서 이제 111페이지 중간에 큰 사본 똑같습니다. 동그라미 1번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호 후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토지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 받아야 한다. 다만 11조에 따라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으면 받을 필요 없다. 아까 허가 둘 중에 하나 먼저 받으면 다른 허가 받을 필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구문 짜야. 이게 두 개가 짜입니다. 구문 짜야 허가받자 2 허가시 위반은 2-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구문 짜야 허가받자 2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신고관청은 외국인 등이 허가대상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해당 구역, 지역 등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허가를 웬만하면 해주란 말입니다. 그 다음 3번 아까 했죠.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하면 계약은 효력이 없다. 무효. 그 다음 토지 취득 허가 신청 받은 시공구청장은 허가 신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를 해주든 불허가든 결론을 내려줘야 돼요.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꼭 해줘야 된다. 꼭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상호주의라는 게 나옵니다. 상호주의가 이제 기브 앤 테이크. 그래서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한국 법인이 또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자국이 예를 들어 중국이다. 중국.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한테 중국 안의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그러니까 한국인이 중국의 토지 취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한하는 국가 중국. 그럼 그 중국의 개인 법인 단체 정보에 대해서 대통령 정부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 안 토지를 취득 양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테크예요. 중국은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든 거예요. 저 반중 가문정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중국에서 한국인 너희들 중국 토지 사지 마 그러면 우리도 그럼 중국은 너희들도 우리나라 땅 사지 마 그래야겠죠. 그런 말이죠. 그게 상호주의 기본 테크입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K공이 외국인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 법령 내용을 설명했대요. 영어로 했을까요? 뭘로 했을까요? 그런가 물어보니까. 자, 1번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 잘 보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 이 계약이 뭐죠? 매매계약. 매매계약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죠. 매매계약. 그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했죠. 그럼 취득신고 안 하죠? 계약이 다르죠.
취득신고는 교환증여죠. 교환증여. 매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 취득신고는 교환증여 같은 걸 말하죠. 1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2번 외국인이 경매. 경매는 계약입니까? 계약 외입니까? 계약 외에. 경매로 대한민국간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럼 벤취 600만 원 맞았어요. 벤취 600만 원 맞았습니다. 신고한다. 3번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구문짜. 구문짜야 허가받자. 구문짜. 자연환경 보존에 따른 생태 경관 보존 지역에 있으면 자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따라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계약 체결하기 전에 신고한 측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라 했죠. 그러니까 토지 거래가 받으면 이 허가 받을 필요 없다 했죠. 근데 그걸 제외하면 받으란 말입니다. 그래서 맞았습니다. 다음 4번 대한민국 간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면 이제 벤치 변경된 날 벤치 600만 원. 6 맞았죠? 6개월 내에 신고합니다. 5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당연히 외국인이죠. 당연히 외국인. 뭐 이거 볼 필요 없죠. 당연히 외국인. 자본금도 2분의 3 가지고 당연히 외국인에 해당한다. 당연합니다. 외국 법령이니까. 정답 1번입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법령상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구문짜. 구문짜야 허가받자. 자연환경 보존법에 따른 생태 경관 보존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 취득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무효라 그랬죠. 무효. 허가 안 받으면 효력이 없다. 무효. 무효. 그러니까 2번은 제일 그때 뭐 받으라서요? 허가. 그럼 구문짜야죠. 구문짜야? 구문짜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신축은 계약 외죠. 계약 외. 허가 받는 게 아니라 신고한다. 이것도 제일 끝에 허가 받으래. 허가. 근데 대한민국 부동산을 가진 대한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됐네요. 그럼 신고하는 거죠? 벤치 600만 원. 허가가 아니에요. 허가는 구문짜야. 구문짜야 허가받자. 5번 외국인으로부터 토지 취소가 신청서 받은 신고한 층은 신청서 받은 날로부터 15일 맞았죠?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법이 허가인데도 신고한 층을 씁니다. 우리 법에서 허가인데도 허가죠? 근데 허가관청이랑 그냥 신고관청을 써요. 그냥 다시 우리 법에서 지금 허가인데도 허가관청이 안 하고 뭘 한다? 신고관청을 그냥 씁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시군구청이랑 똑같으니까 어차피. 그래서 아까 요약지도 신고관청이 나온 거예요. 법이 원래 그래요. 허가관청이랑 바꾸면 좋을 텐데 그냥 신고관청이랑 계속 쓰는 거냐? 어차피 시군구청이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것 보고 틀렸다면 안 됩니다. 정답은 5번.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 법을 만들다가 허가관청으로 바꿔야 되는데 아마 그대로 놔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신고로 그대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신고관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은 신고관청으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까 제 요약집에도 신고관청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이제 3번 문제. 법령상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설명 옳은 겁니다. 기억 국제연합 외국인 들어있는 것 같죠? 외국인 포함해서 맞았습니다. 니은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간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이네요. 그 매매 계약은 무슨 신고하죠? 취득 신고가 아니라 거래 신고. 거래 신고는 30일이에요. 30일. 60일 틀렸습니다. 디귿 외국인이 상속은 계약입니까? 계약 외입니까? 왜? 계약 외에. 계약 외 원인으로 부동산 취득할 때 그러면 벤치 600만 원. 6개월. 벤 취 맞았는데 6개월. 리을은 제일 때 뭐 받으라 했죠? 리을은? 그럼 법 이름이 군문짜야. 법 이름이 뭐예요? 군문짜. 수도법은 아니죠. 수도법 없거든. 군문짜야 없거든요. 왠지 그럴 것 같지만 수도법 없습니다. 허가받는 게 틀렸어요. 허가받는 게 군문짜야지 수도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맞았고 1번. 1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왠지 수도법 받아야 할 것 같죠? 자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군문짜야 허가받자. 그럼 다시 자 신고가 다시 외국인은 한국인까지 매매계약 체결하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내 외국인이 매매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하면 전부 다 상속 경매까지 부동산 취득 신고입니다. 취득 신고. 다음 군문자야 허가받자. 외국인은 매매로 취득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매매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은 전부 다 취득 신고. 군문자야 이 토지는 외국인은 사전에 허가받습니다. 다음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한국인이든 전부 다 토지거래 허가받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하면 이 신고 아니라 했죠?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토지거래 허가로 가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그러니까 외국인 취득법은 그 112페이지 그 박스에 오면 다 거기서 나온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토지거래가 113페이지 오세요. 이 허가에서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 숫자는 꼭 외우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555230 555230 그래 외우세요. 555230 이 숫자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 세 개가 엄청 많이 나와요. 555230입니다. 먼저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는 5년 이내입니다. 5년 초과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허가받으면 허가 지정했잖아요. 그럼 지정 공고 후 5일 후 효력 발생. 지정을 공고 며칠 이내 5일 후 효력 발생. 다음 허가를 받았잖아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5년 이내 그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하게 허가받으면 처벌받아야겠죠.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하게 허가받으면 처벌받습니다. 근데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하면 틀려요.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틀립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이에요. 2-3 하면 틀린다고요.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 이하 벌금입니다. 이거 2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내기 딱 좋잖아요. 어설프면 틀려버리라고. 그래서 555230 여보세요. 555230 여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허가지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목차가 8개입니다. 먼저 누가 지정하고 어떻게 지정하는가. 다음 허가에 관한 내용. 허가의 불허가 허가에 이의 신청할 수 있고 불허가 처분. 내가 지금 토지를 팔라 그러죠. 근데 국가가 못 팔겠잖아요. 다시 내가 토지를 팔고 싶은데 국가가 못 팔게 막은 거죠. 그럼 국가 네가 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국가가 사는 겁니다. 매수 청구. 그 다음에 국가는 허가받을 필요 있을까요? 국가가 사면? 지그들끼리 안 받겠죠? 특례. 그리고 내가 토지를 팔라 그러는데 그 토지가 국가 공공 목적이 필요하면 야 국가가 먼저 살게 딴 데 팔지 말 수 있어요. 다시 내가 팔려는 토지가 국가 공공 목적이 필요하면 국가가 먼저 살 거야 팔지 말 수 있습니다. 다음 허가받아도 뭔가 잘못한 허가를 취소해버립니다. 다음 다른 물과 관계도 있겠죠. 이렇게 8개를 볼 겁니다. 먼저 지정권자와 이제 절차를 볼 겁니다. 이렇게. 그럼 지정권자는 허가권자와 다릅니다. 허가권자는 시군청장이에요. 지정권자는 이보다 낮은 사람, 높은 사람? 지정권자는 이보다 낮은 사람, 높은 사람? 높은 사람. 위에서 지정하면 아래 것이 허가겠죠. 그래서 높은 사람입니다. 국장과 시도의사예요. 그래서 국장과 또는 시도의사는 세 가지 사유가 있는데 첫째,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두 번째, 토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은 정한 지역에 대해서 대통령 정은 좀 이따 나와요. 다음 각호 구분에 따라 몇 년 이내 5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음 이 경우 지난주에 프린트 드렸어요. 이 경우가 추가됐습니다. 지난주에 이 경우 추가됐다. 이 경우 허가권 지정권자 국장과 시도의사는 대통령의 정부에 따라 허가 대상자, 허가 받을 사람 정할 수 있어요. 너희들만 허가받아.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즉 여기는 외국인만 허가받아. 그 다음에 허가 대상 용도와 지목까지 특정해서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 현재
강남 3구가 허가구역이거든요. 그냥 강남 3구 모든 토지 다 허가받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할 수 있죠. 강남 3구 중에서 지목이 대만 허가받을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다? 강남 3구 모든 토지가 아니라 지목이 대인 것만 허가받으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왜냐면 그 대해 가지고 지목이 대 가지고 땅 투기를 많이 하니까 대의로만 특정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허가권자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적권자. 그럼 이제 국장시도에서 이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허가구역이 둘 이상 시도에 걸쳐 나오면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죠. 그럼 걸쳐 나오면 국장이 지정합니다. 근데 동일한 시도 일부 그 내에 그러면 그 시도의사가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서울이 있는데 허가구역 여러 개에 걸쳐 있다. 걸쳐 있으면 누가 정한다? 국장. 서울시장 경기도사가 아니라 국장. 근데 경기도 일부 지역이면 경기도의사. 서울 일부 내면 서울특별시장 되는 겁니다. 걸쳐가 나오면 국장, 일부가 나오면 시도의사 이렇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지역을 지정합니다. 이런 지역을 지정한다. 첫째, 머리 아파. 무슨 계획? 듣기만 해도 끔찍합니다. 무슨 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된다. 무슨 이런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면 사람이 몰릴까요? 떠날까요? 몰리겠죠. 이거 수립되면 계공들 가서 다 이미 사무소 차립니다. 지금 허업 벌파인데 중개사분 엄청 많아요. 가서 선점하는 거죠. 이거 되잖아요? 그럼 바로 여기 뛰어가서 토지 사가지고 가구물로 중개업 차립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세요. 전국의 이 지역만 쫓아다니면서 평생 죽을 때까지 집에는 한 번도 안 들어오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집에 안 들어가려고 일부러 여기만 쫓아다녀. 전국에 일부러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리니까 지정할 수 있다. 다음 여기도 자 법령 제정 개정 폐지나 그에 따른 고지 공고로 인해서 토지 이용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돼요. 제한이 완화 해제. 그럼 사람들이 몰리겠죠. 강화 X. 제한이 강화되면 사람이 떠나겠죠. 완화되거나 제한이 해제돼야 사람들이 몰립니다. 다음 개발 사업이 진행되거나 예정지역이다. 그러면 사람들 몰리겠죠. 몰린다. 그 밖에도 있다. 그래서 이걸 강화를 한번 시험에 낸 적이 있죠. 최근에 완화. 그러니까 딱 읽어보고 외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몰릴 것 같네. 그래 판단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정 절차가 있는데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는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먼저 받습니다. 근데 허가구역을 아까 5년 이내로 지정하죠. 기간이 끝나는데 다시 지정한다. 재지정. 근데 원래 재지정 이런 말은 없어요. 다시 지정한다 그럽니다. 법에는 뭐라 써 있다? 다시 지정하고자 할 때면 토지 못 팔게 지정하고 못 팔게 또 제한하네요. 사람을 지금 두 번 죽이는데 땅 못 팔게. 그럼 자 심의 받기 전에 의견을 먼저 청취합니다. 의견을 먼저 청취하고 심의받고 지정합니다. 사람을 두 번 죽이니까 의견도 청취하고 심의받고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외웠어요. 저는 정치적인 의견은 전혀 없습니다. 국회의원 심상정 알아요? 국회의원 심지정입니다. 그리고 저기 의심나면 재지정. 다시 국회의원 심지정 그리고 의심나면 한 번 더 지정.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정에 이제 이거 절차 똑같아요. 지정하면 알려야겠죠. 공고해야죠. 공고. 그러죠? 그럼 공고하고 통지하는데 어떻게 통지하냐면 아까 지정권자가 누구였죠? 국장과 시도의사. 그럼 국장이 지정하면 아래 있는 놈 시도의사. 그럼 허가권자 누구예요? 시공구청장. 얘가 지정하면 허가권자 시공구청장. 또 지정권자 시도지사. 지정할 수 있죠. 시도의사. 이자 가면 윗사람한테 알려주고 아랫사람한테 알려주고. 다시 얘가 하면 윗사람한테 알려주고 아랫사람한테 알려준 겁니다. 그럼 얘들이 허가권자죠. 그럼 얘들은 등기소장한테 통보합니다. 등기소장한테. 왜 등기소에게 통보할까요?
허가구역 소유권 등기할 때 뭘 내야 돼요? 허가증. 토지거래 허가증 안 내면 등기 안 해주겠죠. 그래서 허가증 있으면 등기하라고, 없으면 등기 안 해준 겁니다. 그래서 등기 소양한테 알려요. 등기 각하서기가 있잖아요. 등기 각하서 첫 번째 뭐예요? 관할 위반. 두 번째 등기 사항이 아니고, 일곱 번째 필요한 증이나 증명을 제출하는 겁니다. 이게 필요한 증 안 내면 등기 안 해줘요. 그게 각하사유. 그리고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하게 해줍니다. 어떻게 하는데 며칠 이상?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하게 해줘요. 그럼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칠공주 들어봤어요? 누가 나를 건들면 칠공주한테 일러라. 누가 나를 건들면 칠공주한테 일러라고. 일러라. 때려주라고 가서. 다시 누가 나를 건들면 어떻게 해요? 내 친구 칠공주들한테 일러라. 때리라고 해서. 그래서 칠공주한테 일러라. 그럼 자, 이제 허가구역을 해제할 수도 있고 지역을 축소할 수 있거든요. 이 세 개 다 이 절차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부터 똑같아요. 다. 여기부터 해제할 때도 심의, 축소도 심의, 공고하고 일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해축 똑같다. 여보세요? 지해축 똑같다. 지해축 절차가 다 똑같습니다. 지정하고 나서 지정을 해제하거나 허가구역 지역을 좀 축소할 수도 있죠. 그럼 지해축 여기 심의부터 다 똑같아요. 이렇게. 심의부터 이렇게 다 똑같다. 지해축 똑같다 생각하세요. 해제되면 등기소한 달리하겠죠. 이제 허가증 필요 없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해축 똑같다. 그리고 아까 555230 공고하고 5일 이렇게 발생합니다. 555230 공고하고 며칠 이내? 5일 이내 요력이 발생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적으시라고. 카메라 찍으시던가.